네, 안녕하세요. 보티비 구독자 여러분, 부동산 알리14 리서치 랩장 윤지혜입니다. 제가 4월까지는 그 수석연구원 타이틀 혹은 리서치 팀장 타이틀로 활동을 했는데요. 5월부터는 리서치 랩장 타이틀로 이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몇 년 동안은 리서치 랩장을 좀 익숙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제 주요한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한참 대선 국면이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 한 몇 개월 사이에 금융위 쪽에서 새로운 대출 상품을 내놓겠다라고 한 게 있습니다. 그 명칭은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지분형 모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부의 혹은 금융권의 이런 보증 등을 통해서 주택을 마련할 때 한 40% 정도를 지분 참여자로 은행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주택을 사시는 분들이 이제 본인 차원의 가계자금을 활용할 때 조금 더 소액으로 소유권 개념들을 가져오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다만 이게 이제 대선 국면들에 지금 엮여져 있다 보니까 원래는 한 5월 정도면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다 싶은 계획들이었는데, 대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계획들을 내놓겠다라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지분형 모기지의 그동안의 히스토리들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이 지분형 모기지가 과연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점들을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굉장히 그 사이에, 최근 이제 한 10년 사이에 이런 유형들의 상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는 공유형 모기지라는 상품들을 활용을 해서 수익도 공유하고 손실도 공유하는 상품으로 금융권에서 1%대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제 매각할 때 수익이 있다면 나눠서 공유하고 손실이 있다면 또 나눠서 손실을 부담하는 형태였는데, 시장에서는 그렇게 환호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는 왜 그랬냐면, 박근혜 정부 당시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그 부동산 침체기, 그때 당시에 시장이 워낙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1%대 대출을 해줄 테니 집을 사라라고 해도 잘 안 움직이지 않던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면 소유권에 대한 개념도 나누지만 가뜩이나 시장이 안 좋은데 이 상품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못 느꼈다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지분형 주택 이런 형태, 혹은 각각의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토지 임대부 주택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이게 지분 적립형 주택으로 발전을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공유형 모기지랑 다르게 그건 금융 상품이었고요. 이 지분 적립형 혹은 지분형 이런 주택 유형들은 토지에 대한 개념 혹은 건물에 대한 개념들을 특정 시기에 걸쳐서 내 걸로 조금씩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초기 투입 자금이 덜 든다는 부분들은 동일하나 금융을 나눌 거냐 부동산을 나눌 거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에서 이 상품조차도 이제 문재인 정부 때의 특징은 반대입니다.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니까 내 걸로 온전히 가져와서 수익을 누리고 싶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유형들을 또 덜 선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자는 너무 시장이 침체되어 있어서 선호하지 않았고, 후자는 문재인 정부 때는 너무 시장이 화랑이니까 소유권을 100% 내 개념으로 가져오는 것들을 더 선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또 활성화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슷한 정책을 내놨어요. 윤석열 정부의 이제 공공주택 유형들은 뉴홈입니다. 뉴홈. 근데 뉴홈 이 안에도 분류가 3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나눔형, 수익을 나누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전용 모기지를 통해서 대출을 지원을 합니다. 저리로 지원을 하고 시세 차익의 70%는 이걸 받으신 분한테 보장하지만 나머지는 이 저리로 대출해 줬으니까 가져가겠다
라는 상품, 이게 나눔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택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임대로 살다가 분양할지 말지 선택해라.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일반형인데, 이 일반형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분양을 받아라 라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뉴홈이라는 그 윤석열 정부의 공공정책에서도 나눔형 형태를 보게 되면 과거의 공유형 모기지 혹은 지분형 주택 뭐 이런 형태들로 이제 사실은 비슷한 부류로 또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런 유형들 외에도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고 뭐 최근 한 2년 사이에 돌아보시면 SH 쪽에서 공급을 했었습니다. 이른바 이제 반값 주택이죠. 그래서 강동구 쪽에서 토지 임대부 주택, 그러니까 토지는 그 지자체 혹은 국가가 소유하고요. 건물만 당사자가 소유하는 형태였습니다. 이것도 이제 반값 주택 형태로 공급을 할 수 있었죠. 다만 이것도 부동산을 나누는 개념입니다. 부동산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금융위에서 앞으로 이제 한 달 정도 후에 발표할 내용들은 지분형 모기지입니다. 이 지분형 모기지는 이제 금융을 나누는 거죠. 금융을 나누는데 조금 더 진일보한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의 형태들과 달리 이런 유형들을 이제는 선호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특정 지역, 서울 같은 지역에서는 집값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니까 더군다나 대출도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스트레스 DSR 체계 그리고 이렇게 비싸진 집값 안에서는 웬만한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서울 같은 지역에서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기사상에서도 보시면 10억 원짜리를 이제 내가 내 집 마련을 한다. 그러면 40% 정도는 일단 지분형 모기지를 활용을 해서 은행권에 투자를 받고 나머지 이제 6억 원에 대해서 뭐 LTV 70% 이런 형태들로 하게 되면 내가 들어가는 자금은 2억 원 미만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10억 원을 매입하게 되면.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이 금융권을 이 투자 개념으로 끌고 오는 개념들은 선호하는 사람들이 현재 시점의 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흥행도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만 문제는 매각할 때 손실을 나누거나 혹은 수익을 나누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나중에 과연 문제가 안 되겠냐에서는 조금 의문점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나갈 때 마음이 다른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들은 아무래도 내 집에 장기간 거주하는 목적으로서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는 있으나 아무래도 대상층을 굉장히 까다롭게 초기에는 설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려는 분들이 있다면 매각할 때 만약에 이게 공동의 소유권 개념에서 접근하게 되면 당사자가 모두 동의해야지만 재산권 행사가 되는 개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본인만의 난 거주가 중요해. 난 30년 거주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라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5년 뒤에 팔 거야. 라는 개념에서 접근한다면 이 부분까지는 의사결정에서 매각 시점까지 매각이 재산권 행사가 쉽지 않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고려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내용으로 금주는 이 내용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